안녕하세요. 다산이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자, 이번에는 변압기의 부하 특성, 온도 상승, 냉각,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의 부하 특성.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할 게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전압 변동률. 전압 변동률은 무엇이냐? 자, 여기 변압기가 있으면은 변압기의 1차 측이 바로 전원과 연결된 전원측이었었죠. 자, 2차 측이 바로 부하와 연결된 쪽을 우리가 2차 측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변압기도 부하를 아예 없는 거, 부하를 아예 없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압기를 하나 딱 사와서 2차 측에 아무것도 전원을 사용하지 않고 전원을 그때 걸었을 때, 그때를 우리가 무부하 상태라고 해서 무부하 전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전격을 달았어요. 뭐 한 10kg짜리라고 하면은 10kg, 뭐 한 500W짜리라고 하면은 500W만큼 500 볼트 암페어 1kg 정도 이렇게 부하를 달았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이제 전격 상태라고 해서 전격 전압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떨 때 전압이 더 높을까요? 당연히 무부하 상태일 때가 전압이 더 높게 되는 겁니다. 왜? 전격일 때는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렇죠? 안에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이 코일에서 전압 강화가 발생하게 되죠. 전압이 좀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E는 IR만큼. 그래서 무부하 전압이 더 크지만 그러면 전격 전압과 무부하 전압의 그 차이가 작을수록 좋진 않겠느냐. 그래서 이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표시를 해보자라고 해서 전압 변동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압 변동률을 여러분들이 직류 발전기 할 때 이미 한번 들어봤어요. 어떻게? 전격 전압분의 제가 무정정 이렇게 했었죠.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전격 전압 곱하기 100%. 자, 이건 우리가 무정정 이렇게 외울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전압 변동률이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거는 모터에서는 속도 변동률도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무부하 속도에서 전격 속도 뺀 걸 전격 속도로 나누게 되면은 우리가 변동률도 된다고 했습니다. 전압 변동률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이렇게 구하는 건 한번 해보셨죠? 그런데 백분율로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백분율. 자, 이거는 식은 이렇게 돼요.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전압 변동률을. 자, 여기서 P는 뭐냐? P는 퍼센트 저항 강하라고 해가지고요. 내가 만약에 전원을 넣었을 때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공급된 거에 몇 퍼센트냐를 우리가 퍼센트 저항 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100V를 줬을 때 한 2V 정도가 저항에서 소비됐다고 하면은 그럼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역률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Q는요. 퍼센트 리액턴스 강하라고 해서 리액턴스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문제에서 퍼센트 저항 강하가 3%, 퍼센트 리액턴스 강하가 4%, 코사인 세타 역률이 0.8일 때 그럼 전압 변동률이 얼마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전압 변동률은 계산합니다. 뭐예요?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그 다음에 사인 세타니까 P가 3 곱하기 0.8 플러스 Q가 4 곱하기 코사인이 여러분 0.8이면요. 사인은 0.6이고 코사인이 0.6이면 사인은 0.8이 됩니다. 0.6은. 왜냐하면은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가 1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그냥 뭐 몰라도 관계없어요. 한 0.8이면 얘가 0.6이고 0.6이면 0.8입니다. 계산하면 8, 3에 2.4, 6, 4에 2.4니까 얘가 4.8%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자, 이렇게 계산하는 전압 변동률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변압기의 이상을 검출하는 계정기가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자, 변압기의 온도 상승과 냉각 한번 보시죠. 변압기의 온도 상승과 냉각. 변압기는 일반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온도 상승과 냉각. 제가 변압기를 딱 하나 그려볼게요. 자, 변압기를 하나 그렸습니다. 철심을. 변압기를 그리고 자, 여기다가 철심에다가 코일을 감죠. 그러면 열이 발생한다 안 한다?
이 권선에서 발생한 동손과 철에서 발생한 철손이 열이 발생하게 된다. 그럼 이 열을 우리가 밖으로 빨리 내보내야 된다. 뭐 용량이 작은 가정용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철제 함에다가만 넣어서 그냥 공기 중으로 열을 방산하면 되지만 일반적으로 조금 용량이 크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 자, 그래서 이거를 케이스에다가 넣는다. 일단 케이스에다가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케이스에다가 넣는데 그럼 여기서 나오는 열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열을 쉽게 케이스 밖으로 방산시키기 위해서 여기다가 뭘 채우자. 매질. 열을 쉽게 밖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매질을 채우자. 이 매질을 우리가 절연유, 기름입니다. 절연유 혹은 변압기 유라고 하는 기름을 넣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철에서 발생한 손실이 그 열이 쭉 밖으로 와서 이렇게 철판 밖으로 해서 방산이 되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 변압기 보게 되면요, 변압기가 여자들 주름치마처럼 이렇게 주름져 있어요. 겉에 철판이. 열 방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방열 구조를 쉽게 하기 위해서요. 자, 이 변압기 혹은 절연유는 우리가 그 자동차로 얘기하면 냉각수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냉각의 용도죠. 냉각의 용도. 왜? 냉각이 되지 않게 되면은 절연이 여기 열 때문에 권선이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위에다가 뚜껑을 우리가 덮어야 되겠죠. 뚜껑을 딱 덮어보죠. 기름을 넣고 뚜껑을 덮어야 되겠죠. 근데 뚜껑을 완전하게 덮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름철에는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뚜껑을 완전하게 열면 이게 뻥 하고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숨구멍을 좀 넣습니다. 근데 숨구멍을 놓게 되면은 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 공기 중에는 뭐가 있어요? 수분 입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수분이 이 기름과 만나게 되면은 이 기름이 열화되게 됩니다. 화학적 변화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상태가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에 물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좀 만나지 않는 구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중간에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우리가 콘서베이터라고 하죠. 콘서베이터는 왜 설치할까요? 변압기 위에 열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숨구멍이라고 해서 브리더라는 걸 넣죠. 브리더라는 걸 넣게 되는데 이 안에다가 뭘 넣냐면은 동글동글한 거. 흡습제. 여러분, 왜 우리가 김 일회용짜리 김 먹으면은 알갱이 좀 이렇게 반투명한 알갱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하죠? 흡습제죠. 실리카 겔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흡습제. 습기를 먹고 콘서베이터를 설치해서 여기서 변압기유가 동작되는 것을 놓게 됩니다. 그러면은 전원은 어떻게 뽑을까요? 전원은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변압기들은 전압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1차 측이 전압이 높아요. 1차 측이 고압 측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쪽으로 오게 되는 고압 측은 자, 이렇게 부싱이라는 걸 만들어서 전원을 뽑게 되고요. 1차 측은. 자, 2차 측은 또 여기서 전원을 빼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변압기의 구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변압기에서 잘 나오는 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변압기 유의 구비 조건. 변압기 유가 갖추어야 될 조건. 자, 교재 보면서 같이 봅니다. 첫 번째, 절연 내력이 어떻게 된다? 절연 내력이 높을 것. 자, 절연 내력. 전기가 잘 통하면 됩니까? 안 되죠. 절연 내력이 커야 돼요. 전기가 안 통해야 돼요. 두 번째, 인화점이 높고 응고점이 낮을 것. 인화점, 불이 붙는 점은요, 높아야 돼요. 50도에서 인화점이다. 안 돼요. 100도, 200도, 300도 이렇게 가면은 잘 웬만하면 불이 붙지 않는 거죠. 다음에 응고점, 굳는 점은요, 어떻게 됩니까? 응고점은 낮아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화학적인 영향을 당연히 덜 받는 게 좋죠. 화학적 영향을 덜 받아야 된다. 다음에 침전물이 생기지 않거나 산화되지 않아야 된다. 침전물이 생기지 않거나 그 다음에 산화되지 않아야 된다. 좋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냉각 효과가 크고 비열과 열 전도도가 크다. 비열이 크다. 열을 잘 전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점성도. 점성도가 뭐냐면은 이 액체가 끈적이는 정도입니다. 점성도. 점성도가
작아야 된다. 점성도 혹은 점도라고 하는데 그게 작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탄젠트 세타 값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변압기유 상태가 안 좋아지면 우리 엔진 오일도 바꾸잖아요. 주기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변압기유도 한 번씩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얘기가 변압기의 구비 조건이고요. 다음에 보호 계정기. 이 변압기를 사용하다 보면은 이상이 검출될 때가 있어요. 변압기가 꼭 죽을 때까지 갖춰야 되는 조건은 몇 대 몇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변압기가 뭐 10대 1짜리다. 그러면 얘는 만들어질 때부터 죽을 때까지 10대 1이에요. 10대 1인데 10대 1.2 되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비율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비율이 안 맞잖아요. 10대 1짜리인데 10대 2가 되면 뭔가 이 안에서 권선이 뭔가 단락되거나 뭔가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왜요? 비율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비율이 이상하게 되었을 때 동작하는 계정기를 우리가 차동 계정기. 차이가 났을 때, 그리고 비율이 이상할 때 감지하는 거를 우리가 비율 차동 계전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탱크와, 여기 있는 거, 이 빨간색이 있는 거 주 탱크입니다. 주 탱크와 콘서베이터에다 사이에다 설치하는 거로 우리가 부흐 홀즈 계전기는 변압기유의 온도 변화를 감지해서 동작하는 겁니다. 즉, 차동 계전기와 비율 차동 계전기는 어떤 거? 전기적 이상을 검출하게 되고요. 이거는 기계적 이상을 검출하게 됩니다. 뭐 변압기에서도 예를 들어 과전류에 의해서 동작하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과전류 계전기가 이제 있을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변압기의 병렬 운전과 삼상 결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의 병렬 운전이라고 하면은 직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과 역시 같은 의미로서 용량이 적어서 용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변압기를 병렬 운전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변압기를 교대 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부하의 변동이 심할 때 우리가 병렬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병렬 운전은 이제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자, 변압기를 이제 코일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릴 텐데요. 자, 한 대가 있고, 그 다음에 1차 측과 이제 2차 측이 이렇게 있게 되죠. 그래서 전원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변압기 한 대죠. 그런데 용량이 예를 들어 이 변압기가 한 10kg짜리인데 이거 부하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부하의 예측이 한 15kg 정도 되게 되면은 여기다가 변압기 한 대를 조금 더 놔서 우리가 병렬로 운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결선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결선을 하고, 자, 이렇게 결선을 하게 되면은 변압기 한 대와 함께 5kg짜리 또 한 대가 동작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5kg의 용량을 우리가 구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변압기에 지켜야 할 사항들은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권수비죠. 예를 들어 이 첫 번째 변압기가 10대 1짜리라고 하면은 이 밑에 있는 것도 당연히 10대 1짜리여야 되겠죠. 2대 1짜리면요. 여기도 2대 1짜리여야 되겠죠. 이 두 개가 권수비가 맞지 않는다면은 대재앙이 일어나겠죠. 또 극성도 같아야 돼요. 여기 위에 있는 게 감극성.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죠. 감극성은. 가극성은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극성이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인 감극성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극성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극성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자, 병렬 운전 조건을 보면은 하나씩 밑줄 치십시오. 극성이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권수비랑 1, 2차 전압이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변압기의 임피던스가 용량에 반비례한다.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임피던스는 전기를 방해하는 성분 아닙니까? 방해하는 성분이 용량에 반비례해야 된다는 얘기는 용량이 큰 놈일수록 방해하는 성분이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할 때 예를 들어 여기 덩치 큰 애와 덩치 조그만한 애가 일을 하는데 덩치 큰 애가 임피던스가 크게 되면요. 그러면은 둘이 제대로 15만큼의 일을 못하게 돼요. 덩치 큰 애가 예를 들어 여기 10kg짜리라고 했는데 작은 애가 5kg짜리고, 근데 10kg짜리가 일을 덜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한 8 정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더 용량을 과하 부담하게 돼서 하는 일이 더 적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 15가 아니라 한 13, 12 이렇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병렬 연결하는 이유가 별로 작아지는 거죠. 4번에 각 변압기의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 비가 같을 것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그림 2-7에 변압기의 병렬 운전을 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삼상 결선인데 변압기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3개를 사용하고 있어요. 삼상을 보내기 위해서는 단상 변압기 3개를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삼상 결선 중에서 Y결선 한번 가보죠. Y결선. Y결선이라고 하는 거는 변압기가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자, 이것까지 딱 들으시면 예전에 우리가 전기 일반할 때 Y결선, 델타결선 한 그 뜻을 조금 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Y결선이라고 하는 건요. 전원이 여기서 하나, 둘, 3개가 들어올 때 각 끝점을 하나로 연결하게 되는 걸 우리가 Y결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연결한 거죠. 그러면 이게 마치 알파벳 Y가 결선된 것처럼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서 선을 빼게 되면은 이건 이제 노란 선, 중성, 뉴트럴, 중성선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Y결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오른쪽은 제가 델타 결선으로 한번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델타 결선이라고 하는 거는 변압기 한 대, 2대, 3대가 있을 때 내 2차 측이 다음의 머리로 가고 그래서 선을 하나 빼고 내 2차 측이 다음의 머리로 가고 선을 또 하나 빼고 내 2차 측이 다음의 머리로 가서 선을 하나 빼는 방식. 자, 이렇게 결선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마치 코일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결선된 것처럼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델타 결선이라고 합니다. Y결선에는 선이 4가닥이죠.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Y결선에서는 이 중성선이 있기 때문에 중성선을 땅에다 묻으면은 중성선 접지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델타 결선에서는 중성선이 없어요. 중성선이 없고 이렇게 전원을 3가닥만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우리가 삼상, 사선식이라고 하게 되고요. 이런 거를 삼상, 삼선식. 선이 3가닥이잖아요. 그렇죠? 선이 4가닥이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결선하는 것을 우리가 삼상, 사선식에서 선간 전압은 380V가 나오고 상전압은 220V가 나오고 우리나라 이제 배전 전압에서요. 자, 이거는 220V로 상전압과 선간전압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1차 측을 Y로 하고요. 2차 측을 Y로 하게 되면 이걸 Y결선이라고 합니다. 1차 측을 델타로 하고 2차 측을 델타로 하면요. 델타 결선이 되는 거예요. 1차 측을 Y로 하고 2차 측을 델타로 하면은 Y 델타 결선이 되고요. 따라서 Y 결선도 있고요. Y 델타 결선도 있고 델타 결선도 있고요. 델타 Y 결선도 있고 이 1차 측과 2차 측을 어떻게 결선하느냐에 따라서 결선 방법은 몇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병렬 운전한다. 이렇게 변압기 3개가 한 세트가 있고 또 병렬 운전한다라고 하면은 YY랑 YY는 가능해요. 근데 YY랑 Y 델타 이런 거는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대응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문제 풀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할게요. 자, 거기 삼상 결선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YY 결선. YY 결선의 특징 1번.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다. 접지할 수 있죠. 권선전압이 선간전압의 루트 3분의 1이 되므로 절연이 쉽다. 제3고조파를 주로 하는 고조파 충전전류가 흘러 통신선에 장애를 준다. 이건 단점이에요. 자, 3고조파라고 하는 아주 지독한 녀석이 있는데, 자, 여러분 나쁜 거예요. 3고조파가 발생해서 이렇게 선에 흘러 들어가게 되면요. 이 선에 이상전류, 비정협파가 이제 생기게 돼서 그렇게 우리한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델타 결선은 3고조파가 이 안에서 순환하게 됩니다. 3고조파가 외부로 나오지 않는 구조가 돼요. 그런데 이 Y 결선은 3고조파가 외부로 나올 수밖에 없는, 안에서 순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로 나오게 돼서 Y 결선의 단점 중에 하나는 3고조파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델타 결선은 3고조파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제3차 권선을 감아서 YY 델타 3권선 변압기를 만들어서 송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음에 델타 결선.
단상 변압기 3대 중 1대의 고장이 생겨도 나머지 2대를 V결선하여 송전할 수 있다.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제3고조파 전류는 권선 안에서만 순환되므로 고조파 전압이 나타나지 않는다. 여기다가 밑줄. 고조파 전압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게 아주 좋은 점이죠. 그렇죠? 3번에 그래서 통신장애 염려가 없고요. 그 다음에 중성점을 접지할 수 없는 결점이 있다. 중성점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5번에 30kV 이하 배전용 변압기로 쓰이고 100kV 이상 되는 계통에는 전혀 쓰이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델타 Y. 이 델타 Y. 델타 Y는 결선은 낮은 전압을 높은 전압으로 올릴 때 사용한다. 이거 승합용으로 사용한다. 왜냐하면은 이거 상전압, 성간전압이 델타는 같은데 Y는 성간전압이 루트 300 크죠. 그래서 전압을 올릴 때 사용한다. 그 옆에 있는 거 Y 델타는 전압을 낮추는 걸로 사용한다. 즉 강압용으로 사용한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한쪽이 델타 결선이어서 여자 전류가 제3고조파 통로가 있으므로 3고조파 이한 장애가 적다. 그렇죠? 두 개는 다 델타 결선이 있기 때문에 3고조파 이한 장애가 없고 이거 YY나 델타는 1차 측과 2차 측의 위상이 같아요. 그런데 Y나 델타나 Y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상차가 30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1차 측과 2차 측이 30도 차이가 나요. 다음에 VV 결선. VV 결선이라고 하는 것은 변압기자, 일단 읽어봅니다. 이 결선은 델타 결선 방식에 의해 변압을 하는 경우 한 대의 변압기가 고장나면 고장난 변압기를 제거하고 남은 2대의 변압기를 이용하여 삼상 변압을 계속할 수 있는 삼상 결선 방식이다. 긴급용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VV 결선에서의 출력 PV는 델타 결선의 출력 P 델타에 비해서 루트 3분의 1로 작아져 부하 용량이 57.7%로 줄어들고 변압기의 이용률도 86.6%로 줄어들게 된다. 무슨 얘기냐? 변압기를 이렇게 델타로 잘 사용을 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델타로 해서 잘 사용을 하다가 하나, 둘, 세 대가 있는 거죠. 자,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한 대가 고장이 난 거야.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 한 대가 고장 났어. 한 대가 고장 나게 되면은 이렇게 한 대가 예를 들어 고장 났다고 한번 해보죠. 고장 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냥 사용 못 해요. 전기 못 써야 되나? 여러분 바퀴가 3개 있었는데 바퀴가 하나 고장 났다고 해보죠. 그럼 어떻게든 한번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한번 가보자. 한번 2개를 가지고도 한번 어떻게 해보자라고 하는 결선이 바로 V 결선입니다. 이게 마치 알파벳 이렇게 V 모양을 닮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델타가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어쩔 수 없이 V 결선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델타 결선일 때 만약에 한 개 용량이 10이었다고 한번 해보죠. 한 대의 용량이 10이라면 세 대의 용량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30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V 결선하게 되면은 한 대 용량만큼 다 할 수 있을까요? 한 대 용량이 10이 아니라 10만큼 다 일은 못하고 이게 86.6%, 8.66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변압기의 이용률이라고 그래요. 이용률. 변압기가 86.6%만 일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세 대가 아니라 몇 대예요? 2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2대를 사용할 때에는 30만큼 일을 하는 게 아니라 8.66 곱하기 2 하게 되면은 17.32가 나오게 됩니다. 몇 대? 2대일 때. 그러면은 원래는 30만큼 일을 해야 되는데 17.32만큼 일을 하는데 이게 몇 퍼센트냐? 이게 57.7%가 됩니다. 이걸 변압기의 출력비라고 하게 됩니다. 출력비. 즉, 한 대 용량에다가 변압기 원래 한 대 용량에다가 변압기 한 대 용량에다가 루트 3을 곱한 게 출력이 되는 거죠. V 결선일 때. 그러니까 그냥 임시로 사용하는 거죠. 임시로. 사용하지만 어떻게 출력을 반 정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출력을 반 정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변압기 한 대가 고장 났을 때 이거라도 해서 임시 전력이라도 공급하는 것이 유용한 방식이죠.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전에 변압기 3대가 각각 따로따로일 때. 근데 요즘에는 변압기가 이렇게 3개 권선이 그냥 한 세트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결선을 많이 요구하진 않지만 예전 문제에서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V 결선. 임시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자, 그 밑에 상수 변환. 3상을 6상으로 변환하는 게 환상, 이중, Y결선, 이중, 델타 결선, 포크 결선이 있고요. 3상을 2상으로 하는 거 스코트 결선, 우드브리지 결선, 메이어 결선이 있습니다. 스코트 결선 밑에다가 T 결선이라고도 이렇게 좀 적어 두십시오. T 결선.
이것도 같은 얘기예요.